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게 일단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통화 스와프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이제 필요할 때 상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통화를 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그러니까 통화를 스와핑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보통 이제 위기가 오면 우리가 외화를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리 상대방과 약속을 해놓고 필요할 때 약속한 금액만큼 우리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 때 아주 좀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외환 보유액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는 아닌 거죠? 네,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됐는데요. 최초의 통화 스와프 이 아이디어는 강대국끼리 간의 이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경제가 붕괴가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강대국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일본 등 지대본 회원들 국끼리들만 이렇게 서로 한번 지원하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가 간의 이제 통화 스와프로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 경제 강대국가 그리고 약소국이 서로 약정을 맺게 되면서 이제 금융 안정이 아닌 이제 금융 구제망으로 의미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 형식적으로 보면 양측이 이제 같은 규모의 돈을 서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지만 위기 때는 위기국의 통화가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담보로 경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이가 좋은 국가와는 통화 스와프도 아주 크게 맺고요. 예.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는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이제 맺지 않기도 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그런 이제 마음씨 착한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한일 재무장관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우리 측과 일본 측 합의한 내용을 보면 비상시에 자국 통화인 원과 엔화를 서로 주면 상대국으로부터 미달러화를 받는 형식으로 총 100억 달러까지 서로 빌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우리 원을 일본에 빌려주면 일본이 우리에게 100억 달러 주는 형식, 그런 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한일 통화 스와프 과거에도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예. 이제 8년 만에 복원이 됐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한일 경제 금융 관계의 복원이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다만 2011년에 한일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 700억 달러까지 늘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100억 달러는 그때 비하면 규모는 아주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100억 달러 가지고 우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도 좀 부채가 많았죠? 네, 일단 우리에게 한일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최초로 맺은 통화 스와프였다 이런 이제 우리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급전이 필요했는데 어디 한 군데 빌릴 데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환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저리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2001년 7월에 일본과 첫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맺었던 게 한 20억 달러였는데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서 이걸 이제 300억 달러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700억 달러 이때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에 가까웠던 관계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2년 10월에 만기가 돌아온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이제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돌아온 30억 달러도 또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15년에 남아있던 100억 달러도 종료를 하면서 14년간 이어오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100억 달러 한창 때보다는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에 2015년에 종료됐을 때 남아있던 100억 달러와 일단은 규모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좀 자존심 상해요. 한일 통화 네. 스와프 얘기 나올 때마다 일본이 우리 해줄까 말까 이러고 정치적인 네. 뭔가 관계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이러면은 안 할 것처럼 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게 기억이 나요. 네, 2015년 당시 그 한일 통화 수합부가 종료됐을 때 그때 뒷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이번 한일 통화 수합부 종료할 때 경제적 실효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양측 간의 그 자존심 싸움이 좀 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스가 요시히데 그 관방 장관이 예. 한국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만기 연장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 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는데요. 보통 외교 무대에서 요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하 관계 의미가 있는 건데 통상은 요청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무장관도 아닌 그 관방장관이 한국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발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저도 기재부를 출입했습니다만 당시에 네. 특히 우리 그 경제 관료들도 많이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이 마치 그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거 통화 스와프 일본도 자신들의 엔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남는 장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엔화를 직접 빌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줍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왜 시혜를 베푼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도 불쾌하면서 결국 이제 감정이골이 깊어졌고 그런 와중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일 통화 스와프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혜 베풀듯이 뭘 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이 속을 차리는 건 또 다 차리잖아요. 외환위기가 그렇죠. 있거나 그럴 때도.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 쪽으로만 보면 일본과는 사실 좀 악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섭섭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러가 없다는 것을 공표를 하질 않고 네. 일본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당시에 이제 일본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돌연 일본계 은행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외환을 환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 정부는 우리가 이거 흘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었고요. 그리고 2008년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때도 당시에 우리가 그 20억 달러였는데 이걸 이제 좀 크게 확대해달라 이러니까 일본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10억 달러 더 더해서 30억 달러만 해줄게 이러면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실망을 해서 다른 곳을 찾았는데 네. 중국이 화답을 했는데요. 그때 중국이 300억 달러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 일본이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하고 중국과 같은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올렸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제, 금융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면서도 또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옵니다. 2016년에도 별로 안 좋았죠. 네, 결국 2015년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냉담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또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유이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네. 여기서 1년 6개월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논의를 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발표문이 이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보면 이제 양측 그 공동문에서 한일 정부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한층 그 강화해 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 간 동일한 금액의 양자 통화프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국 측이 이제 제안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공동 보도문에 보면 이 제안을 특정 국가가 제안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양국이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 보도문에서 한국 정부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예. 당시에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이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 이런 보도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급하니까 일본 측에 통화 스와프 하자라고 이제 매달렸다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네.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각 국가 맺은 여러 통화 스와프 중에서 총 1,200억 달러 우리가 맺었었는데 예. 중국이 500억 달러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담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이 통화 스와프 종료 기간이 오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다시 통화 스와프 하자라고 나섰는데 당시에 도쿄신문이 보도한 거 보면
이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한국 측이 이제 하자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이외에도 한국이 중시해온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실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근데 그 이번에 한일 통화 스와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달러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맺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그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일 스와프 보고는 당장 우리의 외환 부족에 대응하거나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의미보다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정상화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동안 그 기재부가 아니 왜 그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통화 스와프 얘기를 꺼내면 외환 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달러가 없나? 그렇게 급해서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우려를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외환 부족이 아니야. 그리고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그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2022년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달러가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 달러 일본과 하든 말든 우리나라 사실 뭐 외환 보유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실제 활용 가치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2001년부터 일본과 그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에게 일본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통화 스와프가 한 군데라도 더 됐으면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모두 이제 9개국에 걸쳐서 1,300억 달러 정도 외환 달러에 대한 그 통화 스와프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과 합치면 약 한 1,5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지금 통화 스와프 다른 나라들과 할 수 있는 규모로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안 깨질까요? 통화 스와프 또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그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까지 만약 우리가 올해 체결한다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관건은 연속성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보험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맺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이미 그 한일 통화 스와프가 그 양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한 차례 이제 궤도를 이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또 한일 관계 변화가 되면 2025년 이후에 또 다시 종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당장의 어떤 스와프 규모를 늘린다든가 이런 내용보다 향후 양국 간의 협력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통화 스와프는 경제를 위한 조치인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나라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이제 바로 밑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우려스럽고요. 이럴 경우에 자꾸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라는 게 참 오묘해요. 정치와 경제가 다 맞물려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